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과 모아타운 팀장 이용선입니다. 지금부터 천호 12-456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관련 사전 안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에 의해 대상지 현황, 향후 진행 사항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정리 말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응답 시 발표자는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이신 DNA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서민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모아타운 제도 설명과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천호동 12-456구역 이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 사전 안내를 위한 주민 설명회. 목차는 모아타운 제도에 의해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향후 진행사항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대상 지역으로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으로 구역 요건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조합, 사업 예정지 3개소 이상입니다. 노후도는 전체 50% 이상이며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입니다. 동의율은 사업 예정지별 30% 이상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내 특례 및 완화 사항입니다. 노후도 완화 적용을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며 사업구역 면적 확대되어 중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개발 밀도를 상향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동네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방식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세부 요건이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등 2, 3필지 단위 개발 시 자유주택 정비사업으로 시행 방식은 주민 합의체, 사업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2 이상입니다.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 필요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시행 방식은 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 사업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주민 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가 100% 이상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재건축 필요시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시행 방식은 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입니다. 사업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동의 요건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입니다. 주민 합의체는 100% 이상입니다. 역세권, 중공업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 또는 도시 환경 개선으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시행 방식은 주민합의체, 조합, 사업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모 대상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전체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조합, 사업 예정지 3개소 이상입니다. 노후도는 전체 50% 이상이며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입니다. 주민 동의는 사업 예정지 3개소 이상입니다. 각 주민 동의는 30% 이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선정 절차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공모 신청이 되면 서울시에서 사전 검토 및 소관부서 검토 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 선정 여부 결과 통보를 합니다. 모아타운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1단계 모아타운 선정, 2단계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3단계 모아타운 사업 시행으로 주민들께서 조합을 설립해서 구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3단계입니다. 단계별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1단계 저희가 서울시 대상지 공모 신청 전 사전 안내를 위한 주민 설명회입니다. 1단계 모아타운 선정,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대상지를 제출하며 서울시에서 대상지 평가 후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2단계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규정입니다. 모아타운이 선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전 자문 하면은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관리계획 승인 신청해서 시에서 주민 공람 통합 심의 를 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승인 고시돼서 3단계로 들어가면 모아타운 사업 시행을 하는데 모아타운 사업 시행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과정에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통합 심의 등을 거쳐 사업 시행 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되면은 2주 착공, 준공, 입주 과정을 거칩니다. 천호동 12-456구역 1호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호동 401-1번지 1원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내 조치관리 구역입니다. 구역 현황은 12-4구역, 5-1구역, 5-2구역, 6-1구역으로 4개 구역이며 사업 면적은 전체 56,848.90제곱미터이고 노후도도 전체 81.79%입니다. 동의율 전체 35.90%입니다. 위치도입니다. (5-1구역) 모아타운, 5-2구역 모아타운, 6-1구역 모아타운, 12-4구역 모아타운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공모 신청되었고요. 지금 서울시에 공모 신청 사전 안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늘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개최가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모 신청하게 되고 시에서 사전 검토,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선정 연구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서울시 모아타운 자문위원 홍민정입니다. 오늘 제가 참석한 이유는 뭐냐면 강동구에서 이제 모아타운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대해서 모아타운을 갖다 이제 공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적 절차로 주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모아타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청 팀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손을 드시면 아마 중간에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이상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모아타운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자료를 한번 보고 궁금증을 설명을 드릴 정도가 안 돼요. 예. 제가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알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네 가지가 네. 뭐 모아타운 개발 거쳐 뭐 네. 이런 게 있고 등등을 정보가 들었지만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소비자들은 네. 이 모아타운이라는 내용 자체를 좀 인터넷에 찾아가가지고 공문을 읽었거든요. 예. 공문에는 뭐 이런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예. 공문에는 그냥 설명을 한 사람만 돼 있어서 예.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고 모아타운 그 자료가 당연히 있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여기 예. 왔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야 뭐를 한다고 질문을 저걸 한번 보고 딱 하라고 그러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저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이 옛날에 다 아시지만 천호 유통이었거든요. 2007년인가 8년에 지정됐을 거예요. 그 주변에 또 뭐 아파트를 짓고 한 데도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거의 한 15년 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아파트를 못 지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지금 또 많이 노후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우리도 아파트를 좀 짓고 싶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개발 사업 그거를 갖다 하려니까 또 이 정도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토지 등수이자 즉 조합원이 뭐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 또 내부적인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빈집법이라는 법인데 뭐냐면 자 크게 가지 말고 작게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각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언론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이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서 뭐 작게는 뭐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이 한 100명 정도 많아봤자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시스템 해가지고 작게 모아가지고 조합을 결성하고 각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법이 빈집법이고 그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자, 이런 게 전체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죠. 또 내부에 보면 또 공원이 필요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공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각자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라고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 여기 네 군데의 분들이 각자 아파트 짓기를 원하는데 각자 따로 놀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개발된 후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주차장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차가 뭐 여러 가지 뭐 혼잡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전제로 해서 구청에서 관리 계획이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다가 개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시기 편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모아타운이고 그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이번에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이제 그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각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뭉쳐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게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각자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사업하면 되는데 모아타운을 하면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가 이익이냐?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각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면 현재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용적률이 200%, 높아봤자 임대주택 다 기대놓고 해서 250%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관리지역 모아타운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3종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층수도 이종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서울시에서 이 이종에 대한 층수를 갖다가 이제 조례성으로 풀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3종까지 올라갈 경우에 따라 가지고 35층 이상도 허용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하실 게 뭐냐면 자 그래서 나한테 물어오는 게 내 땅이 얼마나 크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용적률을 좀 더 높게 짓고 좀 높이 지을 수 있다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좀 더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반면에 또한 공공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사업들은 도로나 이런 걸 확보하기 어렵지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도로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공공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과 민간이 윈윈 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너무 시기적으로 앞서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선정을 받게 절차입니다. 아마 이 선정이 옛날에는 뭐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선정위원회 열렸는데 요즘 수시한다 그러는데 해가 이게 뭐 늦어도 연말까지 선정이 될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이제 용역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의 재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관리 계획이 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요까지를 갖다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한 12에서 한 1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정도. 예, 뭐 그만큼 걸리는데 대신에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사전 예비 조사를 해야 되고 정비구역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끝나야지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은 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 곧바로 조합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조합설립이 되면 곧바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단 뽑을 수도 있고 설계사무소 뽑아가지고 건축 설계 아무래도 뭐 저기 허가 받는 데까지 보통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받는 데까지 짧으면 8개월, 길어도 1년 내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1년 반, 1년 그러면 이제 한 앞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반에서 3년 정도 후면 잘하면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고해 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1차적으로 중국 거주민들이 30%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네, 이쪽에 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이 말이에요. 네, 지금 저렇게 보면 지도에서 보는 집하고 네.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저걸 가지고 당초에 넣기는 바를 구역이 저 뒤쪽으로까지 거의 네. 그 대로변에서 조금 내려와서 육구역 저 위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쪽까지요. 더 중에 그 중간쯤을 예, 예, 예. 대신에 5회 2구역, 5회 1구역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위쪽으로, 더 북쪽으로 확장이 되고요. 예. 그만큼 확장이 됐고 그 대신에 6구역이 6에 1, 2로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적어졌어요. 예, 예. 처음에 저희 일은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모든 이게 규모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처음에 이 지도를 보고는 이거 잘 됐다. 네, 그 저도 발받고 났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되면은 과연 그 규모 이익이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뭐 공원도 조성해주고 지하 주차장도 뭐 지금 만들어 주는데 공헌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이 규모로도 그게 가능하겠는지 예. 그게 좀 걱정이네요. 예. 그거 우선은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애초에 이 처음에 통보 그좀이 받으셨을 때보다 구역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어떤 거좀 늘어나고 이렇게 좀 변경이 있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이렇게 서울시에 이 공무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정 과정에서 구역계가 좀 변동될 수도 있고요. 보시면 구역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깊게 생겼잖아요. 계획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도로를 갖다가 좀 도로라는 건 쭉 연결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재난 여건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약간 구역계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도 지금 저희 회사가 그 이 모아타운 계획을 갖다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된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문회의, 심의 뭐 그런 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또 이 구역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단지 뭐 전문가들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넓혀라, 좁혀라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도 띄워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동의가 많이 들어온다면 모어타운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보면 넌 모어타운 싫어요 그냥 선제자를 살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대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의 사업지 하나의 최대 면적이 2만 제곱미터입니다. 17,000, 11,000, 6-1구역이 약간 작아요. 9,600, 그러니까 우리가 평으로 따져보면 한 3,000평 이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이제 작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갖다가 저거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구역이 있다. 근데 인접한 구역이 여기 좀 뭐 구역계가 약간 떠 있는데 만약에 작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인접 구역이랑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주차장을 갖다가 통으로 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구역대가 물론 뭐 넓은 좋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제일 인기 좋은 게 1,000세대 이상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각각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모아탕 관리기밀의 취지는 이게 전체가 하나의 단지처럼 이 안에서 산책로도 연결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도 서로 통로해가지고 연결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 기법들을 통해서 그 규모가 작다는 걸 갖다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200%까지 하냐 250%냐 300%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지금 좀 시기입니다. 저는 6구역 주민인데요. 예. 저는 모아타운 이거 추진하는 거 설명회 동네에서 할 때도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오늘 강동구청에서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갖고 갑자기 이게 다 된 것처럼 네. 구청에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저 들으러 왔는데요. 네. 이거는 구청에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구역도 저희가 모아타운에 하는 걸 구청에서 원하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6구역은 신속통합도 추진하는 팀이 따로 있고 모아 미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달라져서 이때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아예 저기 30%에 다 들어갔다는 걸로 전제하에 지금 계획이 설명회가 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오셔갖고. 예.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모아탕을 하는 거를 6구역도 하는 걸 원하는지 저 그거가 궁금한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 자리는 모아타운이 접수돼서 그 과정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는 그 기획 부분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 구역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 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의견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5지역이고 6지역이고 다 보면은 LH에서 진 5층 건물, 6층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거를 흡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나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흡수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 동의한 분들에 의한 대지에서 집을 짓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디나 모든 건축자재나 모든 게 지금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콘도 개념이 되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 개념이 아니고 그 6층짜리 건물을 다 흡수를 안 한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콘도 개념이라면은 조금 부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여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LH에서 한 그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이브 임대주택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의 구역이 된다 그러셨습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의 조합을 결성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사업 단위가 될 텐데 뭐 LH가 갖고 있던 누가 갖고 있던 간에 결론 조합원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련 법에 보면은 8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찬성을 했지만 조합이 손실이 되고 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H가 우리 빼주세요. 그래도 80% 이상의 주민들이 산업을 하면 그거는 매도 청구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5%의 주민들이 주거깎기하는 우리 사업 안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있는 것들이 물론 경우에 따라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면 뭐 가운데 있는 건 안 되겠지만
주변구에 있는 것 중에서 신축 건물 아주 새 거고 아주 좀 큰 건물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제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일반 임대 주택 조그만 게 뭐 지으집으로 뭐 얼마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전체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새 거기 때문에 이거 빼고 하자. 그러면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토지등 소유자가 요새 보면은 그 다세대 주택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에 비해 상당히 토지등 소유자가 많은, 즉 조합원 머릿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1대1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500채인데 토지등 소유자가 500명이면 일반 분양이 없을 겁니다. 뭐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저기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노아타운을 해서 용도 지역을 선정으로 올려서 해야지만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청 기간이라 지금 구청에서 서울시로 신청.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적 절차 좀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류가 준비되면 곧바로 이제 신청을 하겠죠. 옛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선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 기한이라 말씀하시면은 언제까지 대장지 공모 보고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23년 2월 28일 날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 기간은 지금 계속 수시 공모를 하고 있고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 설명회 하는 게요. 서울시에다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세부 계획 같은 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서 공모가 확정이 되면 세부 계획이 정해지고 그럼 그때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회가 다시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단계에서 선정이 되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그 사전 자문 이런 거 받는 것뿐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그 다음에 뭐 공청회가 있을지, 그 다음에 공감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그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관리 지역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지역이 있다 그래도 별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각 사업 단위별로 8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회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하고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공감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이 오픈됩니다. 쪽에서 지금 질문 좀 설명해 주시면 여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거주를 안 하고 전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게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뭐 토지 거래 뭐 허가 구역이 되고 뭐 제가 들어와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나요? 어느 단계에서는 제가 주소지를 여기로 옮겨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작년인가까지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을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강동구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그냥 밖에 사셨는데 어차피 이제 이 조합원의 권리라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니까 이 건축물로 인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합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또 모르죠 뭐 갑자기 또 아파트 값이 폭등해가지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투기 과열지역으로 풀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요? 지금
바로 지금 서울 시내에 보면 65개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아타운 즉 그 이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법이. 그래가지고 현재 관리 계획까지 고시가 난 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개별 사업을 통해서 그 준공되고 입주된 사례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작게는 뭐 한 서너 개, 많게는 한 7, 8개까지 묶여 있는 그 모아타운이 65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차적으로 계속 모아타운 그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된다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기간이? 네, 권리 산정 기준일은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모 신청해서 그 선정이까지가 제일 저희가 지금 원하는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지로 선정되는 게 늦어도 연말까지는 되고 지금 뭐 예측컨대는 좀 빠르면은 뭐 한 뭐 10월, 11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지만 알기로는 모아타운이 굉장히 돈을 입어서 굉장히 중지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뭐 송사구나 강동구나 인정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이제 강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 이 지역 말고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지 아니면 그런 경쟁이 필요 없이 이 대상지는 요구도가 있어서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가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 경쟁이라는 거는 지금 뭐 제가 사례적으로 보면 강남구 같은 데는 모아타운이 지금 한계가를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모아타운을 지정해주는 그런 원칙이 기반시설이 불량한 부분이 주로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서초 강남 쪽으로 모아타운이 사례가 거의 없고 대신에 이제 강북에는 강북구라든지 뭐 그런 데라든지 여기 지금 좀 오래된 주거지역 그런 쪽을 갖다 주로 하기 때문에 뭐 구별로 경쟁하거나 뭐 구 내에서도 만약에 지금 여기 그 강북 같은 경우에는 눈촌동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천호동하고 또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7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내부적으로도 뭐 그냥 뭐 하나 해주는 대신에 다른 하나는 나중에 해주고 이런 건 없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6구역 소유주인데요. 6구역이 한 12년도가 재개발이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것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도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다가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또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거고 주민들이 과연 그 아까도 뭐저 신통기 말씀하셨는데 신통 원하시는지 모아타운 원하시는지 따라가지고 이 구청이나 서울시청인데 행정적으로는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뒷받침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구청에서 모아타운 하세요, 신통하세요 이렇게 결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식을 모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스스로 서울시의 공모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강동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설문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라 그래. 야, 구상 빨리 가라 그래, 빨리.